7월 25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최근에 제가 바라보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가 조국이 법무장관 가고 앞으로 이 공안 통치가 본격화될 거다.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사태는 유튜버 등 정권이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보다 가혹한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어서 국민들이 알 권리, 그리고 또 장외 언론들의 말할 권리를 다 막는 형태로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나타나고 있는 조회 조작 구독 취소부터 노출, 방해 등 온갖 형태의 지금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대한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고 운영에 어려움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또 가짜 뉴스라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매도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그건 가짜다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한 사람을 그 가짜 뉴스를 말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2일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고소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싸울 겁니다. 문을 닫게 하더라도 싸울 겁니다. 자, 저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탄압이 가혹할수록 더 열심히 싸울 겁니다.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회에. 자, 그런데 다 옳은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저희들이 지금 싸움하랴, 손은 부족하고, 또 집회는 촉박하게 치르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안을 좀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행진 때 저도 군가보다 음악이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웬만한 음악은요. 그럼 저작권 위반이 안 되는 음악을 좀 구하셔가지고 보내주셔야지. 지금 사무실의 인력이 누가 그 음악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하루에 사무실에서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국가를 좀 부르는 부분에 다른 방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에 자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국가 좀 부르겠다. 그리고 구호를 좀 잘 외쳤으면 좋겠다. 그분은 구호를 좀 잘 외치시는 분이 방송차에 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언을 하실 때 저의 사적인 판단 영역에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요. 그런 영역까지 사무실에 가끔 전화를 하셔갖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 부분에는 제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에 대한 이러한 저러한 규정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매사 원만하면 지금 이렇게 정권과 상대로 한번 끝을 보자고 붙고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벌써 그냥 적당히 갔죠. 얼마든지 적당히 갈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비판한 척하고요. 적당히 한 방 먹는 척하고 또 적당히 돈 벌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갈 일도 그런 길이 아니고요. 그래서 참 말은 쉽습니다만은 앞에 나서서는 그런 일들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대한 조회 조작이 더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구독 취소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하시고 본다는 분은 전부 내가 구독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조회 조작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씩 세워놓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야에 야금 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조회 조작을 대처하기에 좀 벅찬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세워놓는 방법에 그려놓고는 사람들이 거의 체크 못하는 타이밍에 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즘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구독 조작하는 꼬라지가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끝까지 싸울 거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측면에서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1부 하겠습니다. 조국이 지금 물러났습니다. 조국 후임으로 김조원 민정수석을 앉히셨지만은, 자, 이 사람은 범부산파지만은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민정수석에 갔다고 검찰이 이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때 감사원 출신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감사원으로 승진해 돌아가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무슨 당무감사위원장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영민에 대해서 국회 방에서 책을 갖다 놓고 카드 단말기로 팔았다고 단말 노영민 선생을 징계를 내린, 당원권 징계를 내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국이 부산 출신이고 김조원은 진양군 진주 출신이죠. 그래서 문재인의 PK 인맥들이 지금 사정 라인을 장악하는 부분에 조국이 가장 만만하면서도 편하게 부릴 수 있는, 또 굳이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은 100%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갔을 때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또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윤석열을 컨트롤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을 앉혀서 그 민정수석이 사정이나 공직기강 등을 이렇게 지휘하게 하면 조국이 법무장관의 역할은 원래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이 자기 권한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제 사정에서 손을 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국은 법무장관도 하고 싶고 또 현 정권의 입장에서 모든 사정 수사를 지휘하고 싶다. 이런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자, 민정수석을 제대로 된 성깔 있는 검찰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에 대한 조국의 침해를 아무리 만만한 사람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원래 법무장관은 그런 게 하는 게 법무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관할하는 것은 검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출입사무도 있고 출입국 사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행태를 법무부가 관장을 하죠. 자, 그렇게 본다면 법무부는 교도소, 구치소, 교정관리, 또 출입국 관리, 또 더 나아가서 검찰 또 관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국은 아무래도 자기하고 잘 통하는, 그리고 만만한, 그리고 검찰의 진정이 검찰이 아닌 허세를 갖다 놔야 그를 통해 지금 자기 시키는 일을 검찰에 관철시키기를 원하고 민정수석 플러스 법무장관 두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심부름은 윤석열이 다 하니까요. 그래서 조국은 민정수석 자리를 실세가 아닌 허세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문정인 등이 역관 강경화를 외교통일부에 앉혀놓고 외통부 장관을 허세로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통일 외교 안보 대북 문제를 다 관장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조국은 사실상 꿈에도 그리는 게 청문회를 통과해서 제대로 된 관직을 가보는 거죠. 그거는 수석이나 비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장관 같은 한 부서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조국은 가장 두려웠던 것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 흠집이 많은 윤석열도 얼마 전에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나도 윤석열이 통과될 정도면 윤석열의 보스인 나도 야당이 지금 물고 늘어질 수 있겠냐? 윤석열도 못 물고 늘어졌는데 그래서 조국이 여당 의원들한테 자기에 대한 의혹 검증 자료라고 자료 내용을 미리 보내고 설쳐내고 있습니다. 자, 조국은 일단 법무장관만 가면 한번 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번에 이낙연을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유임시키고 내년 총선이 끝나면 이낙연을 바꾸겠죠. 3년이 됐으니까요. 자, 총선까지는 호남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이낙연을 앉혀놓고 총선이 끝나면 이제 이낙연이 팽시킬 겁니다. 대권 주자는 고사하고 이낙연은 그냥 총리 3년 한 걸로 만족하고 가라 이겁니다. 호남 사람들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은 이 조국을 그러니까 법무장관을 한 지금부터 1년쯤 하면 내년 한 6, 7월쯤 되어서 조국을 총리를 잠깐 시킬 거라 봅니다. 물론 대통령도 PK, 총리도 PK 이게 뭔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정권이 무소불위 상태로 총선에서 만약에 자기들 지금 생각대로 대승을 해 있는 상황에선 그런 걸 별로 염두에 두겠습니까? 염두에 안 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을 잠깐 한 1년 총리로 시켰다가 곧장 마지막 5년 차에는 대선 후보로 들이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의 경력 관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조국을 총선에 출마시킨다다가 PK 지역에 왜 안 하냐?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현재 PK 지역의 반발 강도로 보면 조국이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조국을 살려서 대선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거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국은 그야말로 캐리어가 필요한데 그 캐리어로 법무장관 그리고 총리를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이 인심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조국이 페이스북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RN서치에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여론조사하는 부분에 이런 여론조사 회사들이 조국의 페북 정치에 대해서 부정이 45.3, 긍정이 42.4로 부정이 3%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역적으로는 조국 고향인 PK, 그리고 남성 여성 중에는 남성, 그리고 연령대는 20대, 50대, 60대가 높습니다. 문해 지지층은 87.5%가 조국이 잘한다라고 말을 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들의 지식인들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조국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요. 조국이 부산 출신인데 연고지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 58.1%가 페이스북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대전, 충청, 대구, 경북 등이 부정평가가 높았고 20대가 44.5로 이 부정이 긍정보다도 높은 점이 이례적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문과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한다가 48.6, 잘못한다가 44.5인데 PK 남성 20대, 50대, 60대 아까 조국을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가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국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서는 지금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결국은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식자청에서는 보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검찰, 경찰 등 막강한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고유 업무가 아니라 일본화의 고의 경제 외교적 이런 마찰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것도 SNS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 그건 좀 해도 너무 나댄다. 좀 분별력이 없다라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그야말로 특정한 이념 전쟁의 한 축에 서서 돌격대를 자처하는 이 싸움꾼 이미지가 강화돼 가고, 그리고 이 보수 야당을 친일파로 고립시켜 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국의 돌격대식 정치 이면에 지금 일본과의 마찰로서 민생이 어려워질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고민이나 예정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게 지금 조국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은 조국을 2인자로 선택한 걸로 보여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22일 날 조국의 이런 대일 여론전 이런 주도에 대해 자중을 요구를 했다가요. 즉 민주당의 당직자가 요구를 했습니다. 조국의 글은 전적으로 개인 의견이다. 자, 그런데 공직자가 이렇게 개인 의견을 갖다가 계속 내면서 국민들과 소통 교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지만은 한일 관계나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이 매우 복잡 미묘한데 그걸 갖다가 조국식으로 애국이냐 이적이냐 친일이냐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랬다가 조국이 얼마나 힘이 세면 윤호중이 곧바로 이렇게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조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에 위치라는 겁니다. 요즘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찬이 거의 사라졌죠. 청와대에서 이해찬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찬이 민주당의 대표는 됐지만은 청와대는 철저히 이해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조국을 시켜서 문재인이 자기 말을 대신하게 하고 이번에도 핵심 실세 3명만을 데리고 번개 오찬을 하면서 대일 강경론을 주도하는데 조국이 총대를 메고 조국한테 맡겼습니다. 문은 지금 조국이 야당까지 굴복시키고 여론까지 돌게 하면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에 아주 좋은 지형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문 입장에서는 조국이 그야말로 가려운 곳을 끌어주고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머리 잘 돌아가는 충실한 부하라고 생각을 하겠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간신 중에 저런 간신이 없습니다. 조국이 이번에 법무장관에 오면 저 사람이 말이 많으니까 자기 말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조국은 자기가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당시 이제 육법당이라고 부르는 기득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사법시험을 거부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학교를 한 2년쯤 일찍 입학했지만은 그래서 만 26세에 교수에 임용되었다. 그런데 실력이 부족해서 사시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학교도 일찍 들어가고도 26살에 교수가 된 사람인데 사시 떨어졌겠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학자로서 실력과 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별개고 또 저명한 법학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법대를 나와가지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조국이 진짜 이 고시 붙어서 육법당이라고 부르는 기득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안 했다면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특혜, 심지어 전두환 아들이 그 석사장교로서 육개장이라고 하죠. 6개월만 군대 가서 훈련받고 노는 당시 석사 마친 사람이 그런 걸 했죠. 그래서 당시 서울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런 석사장교 제도를 조국이 택해서 혜택을 받아놓고 사회 불의에 항의하고자 지금 사법시험을 안 치렀다라는 것은 좀 모순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사법시험을 지금 자기가 기득권이 되기 싫어서 일부러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조국이 지금 사실 1차도 떨어졌다, 3번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 사실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고요. 자, 몰래 이 사시 공부를 해서 떨어진 것인지 진짜 시험을 안 본 건지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조국은 군은 6개월 석사 장교를 마쳤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조국의 논문 표절 논란, 자기 가족이 있는 학원의 세금 체납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조국의 지금 이 가족이 좀 상당히 애매합니다. 조국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건설업을 해서 지금 조국 재산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액이요. 50억이 넘지 않습니까? 뭐 부인도 교수라 하지만은, 자, 부인은 어떻게 해서 지금 교수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수인데 교수한다고 재산이 한 50억쯤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조국이 지금 이런 교수로서 이렇게 재산이 생긴 것인지, 큰 재산을 돈 많은 부모한테, 사학재단을 운영할 만큼의 부모한테서 물러받은 것인지 그것도 좀 검증돼야 되는데요. 조국은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지금 본인이 검증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데, 야당이 최약체화되어 있고 49명이 영등포 경찰서에 패스트트랙으로 코가 끼어 있으니 이럴 때 설거머니 윤석열도 통과한 청문회를 조국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당에 누가 조국을 저지시키려고 애를 쓸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야당을 초토화시키고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켜서 총선이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 상태에서 치르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국 청문회에서 못 막으면 한국당은 아마 총선에 대패할 가능성이 크고, 저 조국이 이제는 법무장관을 거쳐 총리 거쳐 대선 후보 나가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 확신인데 저런 류의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